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나는 어떤 감정 상태일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출근도 하고, 밥도 먹고, 친구들이랑 웃기도 하고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가슴에 파편처럼 박혀 있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았고, 그 아픔은 단순한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아니었어요. 믿었기에 기대했기에 더 크게 다가온 배신감. 그 사람의 행동은 이별이라는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다가와도 누가 호감을 드러내도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거리를 두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채 지금은 아니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신 거죠. 현실적으로는 꽤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일이나 커리어, 돈에 대한 감각도 날카롭고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일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런 집중은 사실은 감정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회피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외로워요.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마음은 항상 허전한 상태로 남아있거든요. 특히 지금은 묘하게 인기가 많아지는 시기라 누군가가 말을 걸거나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인을 통해 소개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미 고백한 사람이 있거나 앞으로 고백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관심이 잘 안 생겨요. 괜찮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마음이 반응을 안 해요. 저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아무 감흥이 없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도 왜 감정이 안 생기지? 하고 자책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무뎌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과의 기억이 정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레이기보다는 그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그만 아파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에이스 오브 소드가 던지고 있어요. 여전히 날카롭지만 그 날카로움이 무기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쓰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아주 강해졌어요. 그만큼 예민해졌고 아주 많이 조심스러워졌지만 그게 결코 나쁜 변화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감정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지금은 느려 보여도 결국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현 시점. 우리 인연은 어떤 흐름일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과 그 사람의 인연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굉장히 미묘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겉으로는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많은 감정과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고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마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 쪽 흐름을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고 지금도 그 회복기 안에 있어요. 4번 칼은 어떤 갈등이 일어난 후에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이전의 관계가 많이 소모적이었고 여러분은 아마도 이제 좀 쉬고 싶다. 더 이상 마음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애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방어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중심에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에이스 완즈, 다시 움직이고 싶은 열망,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지를 상징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한 하루를 보내더라도 속으로는 이 사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불꽃이 아주 작게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월드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이건 완성의 카드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한번 하나의 챕터를 마무리했음을 의미하고요. 서로를 사랑했고
상처를 주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의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끝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게 정지된 건 아니죠. 월드는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떤 흐름 속에 있을까요? 상대방은 과거의 감정을 많이 떠올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6번 컵은 그리움, 추억, 회상을 뜻하는데 특히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했던 일상, 사소했던 웃음,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이런 순간들이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맴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은 아직도 감정적으로 너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손은의 컵은 순수하지만 책임감이나 깊이, 부족한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보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연락할 수 있어요. 갑자기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잘 지내? 그런 무심한 톡을 하는 식이죠. 그런데 그 연락에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책임감 있는 태도가 담겨 있진 않아요. 진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의 칼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충동적이거나 자기 감정에 앞서서 갑자기 들이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은 깊지 않고 감정이 움직이면 곧바로 행동해버리는.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도 진지한 대화나 관계 회복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다시 여러분이 상처받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과 상대방은 정지된 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감정이 흐리고 있는 그런 미묘한 관계에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다 잊지 못했고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지만 다치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재회 타이밍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회복하고 정리해야 될 때가 가까워 보여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아직도 미안성된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고 후회는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하나의 챕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건 재회가 가능한가 보다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예요. 네, 그럼 세 번째. 그 사람이 나를 떠난 진짜 이유.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카드 볼게요.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분명 설레이고 기뻤을 거예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 뭔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안도감. 9번 컵은 감정적으로 꽤 만족스럽고 풍요로웠던 감정의 기억을 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엔 분명 좋은 날들이 있었어요. 애쓰지 않아도 통했던 순간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그 따뜻한 감정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편안함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펜타클은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카드예요. 그 사람은 아마도 현실 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무언가를 계속 저글링 하듯이 돌보고 균형을 맞추고 조율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이 너무 바쁘다든지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다든지 또는 가족이나 친구, 과거의 감정과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갈등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과의 관계에는 심리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특히 반복적인 문제는 감정의 방식 차이였던 것 같아요. 같은 문제로 여러 번 부딪혔던 적 기억나시죠? 같은 말, 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컸을 거예요. 여러분은 섬세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왜 말을 안 해줘? 이런 건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쪽이었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를 표현하기보다는 눌러두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킹 오브 수드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논리와 이성을 우선으로 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은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을 때에서야 단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갑자기 내리는 거지? 라고 당황스러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여러 번 적고 또 접어주었던 말들을 한꺼번에 꺼낸 거일 수도 있어요.
나는 마음 편안한 연애를 하고 싶었어. 이게 그 사람의 중심에 있었던 진짜 이유예요. 싸우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연애가 아니라 그냥 조용하고, 말을 안 해도 서로 이해가 되는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던 관계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의 관계는 그 사람에게 편안함만을 주진 않았어요. 사소한 오해, 말의 뉘앙스, 감정선의 다름으로 인한 충돌,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감정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그 얘기야? 또 같은 문제야? 라고 계속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그 사람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다만 중요한 건 더 잘하고 싶었고, 더 사랑받고 싶었고, 무언가 계속 연결되길 바랬던 반면 그 사람은 점점 선을 긋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점이죠. 이 관계가 더 불안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정했던 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 번 반복되던 감정의 엇갈림, 현실적인 무게감, 그리고 마음의 피로감까지 합쳐지면서 이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별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도 사랑했고 그 사람도 분명 사랑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달랐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서로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그 사람이 현재 근황은 어떨까?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그 사람의 근황으로 보면 겉으로는 바쁘고 활기차 보일 수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휩쓸리듯 뛰어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일적인 변화, 이직, 프로젝트,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 같은 외부 자극이 그 사람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SNS를 보거나 지인들을 통해 들리는 얘기는 그 사람이 정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 속을 들여다보면 다를 수 있죠. 사실상 지금 이 사람은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6번 칼은 이동이나 변화, 떠남의 에너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꼭 긍정적인 의미를 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감정적인 무게를 두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외면하면서 그냥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내면의 고요함보다는 그저 시끄러운 무언가에 자신을 던져서 생각을 지우려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더 고단해졌고 마음도 외로워졌어요. 속으로는 굉장히 취약하고 결핍된 상태, 외로움, 자존감의 흔들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 관계를 이렇게 끝내도 됐나라는 죄책감까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잘 지내라고 말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오면 왠지 한숨이 나오는 그런 나날들의 반복이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냐라는 질문에서는 명확히 말하자면 진지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여요. 만약에 누군가 만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잠깐의 관심, 외로움, 상처난 자리에 붙인 밴드와 같은 만남일 수 있거든요. 혹은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겉도는 감정 위에서 이게 맞나라고 스스로 묻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공허함을 누군가 채워주길 바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기엔 마음의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가 와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아직 이 사람 안에 남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떠나기는 했지만 그 감정은 떠나지 못한 채로 남아있고 이 사람은 그걸 외면하려고 애쓰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던 아니면 아무도 없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감정적으로 비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감정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가 않았고 그 공백을 누가 대신 채워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후회를 할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엔 분명히 여러분에 대한 후회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후회가 곧장
내가 너무 미안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진 않아요. 이 사람의 후회는 굉장히 내면적인 고통으로 드러나고 있고, 겉으로는 그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억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9번 칼은 누워있지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의 카드예요.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잠을 설치는 모습.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행동을 하지 말걸. 하고서 계속 머릿속에서 과거 장면을 재생하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했던 말, 마지막 표정, 그리고 이별 직전의 냉랭한 공기. 그게 지금도 이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킹 오브 완지의 에너지는 자존심, 주도권, 자기 방식의 고집 같은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후회가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존심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떠나길 잘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합리화를 하는 경향도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덜 소중했거나 감정이 가벼웠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후회가 더 아프고 그 아픔을 드러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는 지금도 내적 갈등이 심해요. 5번 나무가 나오고 있는데 생각과 감정이 부딪히고 속으로는 연락해보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는 지금 연락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 계속 밀고 당기는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이 사람은 여전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차분히 정리된 느낌보다는 아직도 얘기가 나오면 욱하거나 씁쓸하게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태. 그 사람도 나한테 참 서운했겠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이런 후회의 흔적도 있지만 그걸 곧장 행동으로 옮길 정도의 용기는 아직 없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람, 누구보다 진심을 담았던 연애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함께했던 순간들, 특히 싸운 이후에도 여러분이 보여줬던 따뜻함이나 배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마음속에 아른거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미안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요. 혹시라도 거절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변명을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후회는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그 후회 위에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벽이 아직 단단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다가오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계속 여러분과의 장면을 곱씹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움과 후회의 무게를 말이나 행동으로 꺼내기엔 아직 자신이 없는 거죠. 여섯 번째, 그에게 앞으로 연락 올 가능성이 있을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앞으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 어떨까요? 그냥 안부만 묻는 형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여러분과 다시 연결이 되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이 연락은 갑작스럽게 올 수가 있어요. 예고 없이 평범한 날의 오후나 어디선가 우연히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잠깐의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라는 말로 시작이 되겠지만 속엔 많은 생각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이 시기는 꽤 가까워요. 한 달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빠르면 몇 주 이내로도 보여져요. 마음 안에서 이 사람은 이미 몇 번이고 연락을 할까 말까를 반복해왔고 지금은 점점 그 균형이 연락 쪽으로 기울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감정이 슬슬 현실로 튀어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점이 있는 게 이 연락은 한 번에 그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보낸 연락에 대한 여러분의 첫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기회를 잘 잡지 못하면 아, 역시 아닌가 보다 하고 이 사람 쪽에서 다시 한 발 물러나 버릴 수가 있어요. 관계가 흐지부지 흘러갈 버릴 가능성도 카드 흐름상에 함께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락을 받게 됐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적절한 여지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아예 차단하지도, 너무 급하게 기대하지도 말고요. 아, 이 사람이 용기 내서 다가오는 중이구나. 그렇게 한 걸음 떨어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이후 흐름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또한 이번 연락은 이 사람이 과거의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진지하게 돌아봤는가, 그리고 여러분 역시 감정을 어떻게 다듬고 있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기대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마음 상태로 그 연락을 마주할 수 있을지 먼저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만약 여러분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고 싶다면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한 2, 3주 정도는 시간을 더 두고 보는 게 좋아요. 지금은 상대방 쪽에서 다시금 감정의 줄을 잡아보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보다 구체적인 시점, 정확히 몇 주,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은 제너럴 리딩의 특성상 조금 흐릿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1대1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인연이 앞으로도 이어질까? 아니면 완전히 끝난 걸까? 카드 볼게요. 지금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 아직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른 인연이에요. 서로 마음을 닫아버린 것도 아니고 애정이 다 소진된 상태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직 마음 한켠에서 서로를 향한 끈이 느슨하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감정적인 여운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정리하려고 애를 쓰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고 가끔씩 떠오르는 감정들이 정말 끝난 걸까라고 스스로 묻게 만들죠. 러버스의 기운은 그 자체로 굉장히 강한 인연의 상징이에요. 단순한 호감이나 짧은 만남이 아니라 삶의 한 챕터를 공유했던 깊은 연결. 그리고 지금도 그 연결은 속으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 사람도 여러분도 이 인연을 완전한 끝이라고 차갑게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에 아직 남은 게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은 다시 이어지기엔 타이밍이 맞지 않은 상태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나 정리되지 않는 감정의 혼란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구번나무로 나오고 있죠. 오래 버티고 있는 느낌, 지치고 상처받은 경험을 안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무너지진 않고 뭔가 가능성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에요. 아직은 멀리서 바라보는 거리감이 있을 뿐, 그 거리 끝에서는 여전히 서로의 실루엣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7번 컵은 이 관계 안에서 환상과 현실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연이 맞았을까? 우리가 다시 만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걸까? 이런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한꺼번에 마음속에 겹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때 서로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 못했고, 어쩌면 아직도 표현되지 못한 말들, 속에 묻어둔 진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연은 지금 당장은 잠시 멈춘 인연일 수 있는데 완전히 끝난 인연은 아니에요. 서로가 마음의 정리를 하고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사랑 형태가 뭔지 차분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타이밍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오히려 다시 멀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인연은 붙잡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그런 시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해서 단숨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서로가 다시 같은 온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재회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카드 볼게요. 만약 여러분과 그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번, 이번에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결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서로가 감정 안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였거나
혹은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말들이 쌓이면서 오해와 서운함이 겹겹이 쌓였던 관계였다면 재회 후의 관계는 조금 더 느리고 조심스럽고 성숙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우선 재회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슬며시 찾아올 가능성이 커요. 기존처럼 누군가가 먼저 확실하게 다시 시작하자 하고 말하는 방식보다는 대화가 오가고 감정이 조금씩 다시 열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조용히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서로를 그리워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 감정의 깊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사람 역시 여러분을 향한 애정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재회의 순간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 올 수 있어요. 아마도 말투가 좀 더 차분해지고 그 사람 특유의 어색하고 무뚝뚝한 표현 대신 조금은 감정이 묻어난 멘트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때 내가 좀 미안했어. 이런 말들이 하나둘 꺼내질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남의 흐름을 보면 이번 재회는 감정의 불꽃보다는 현실적인 준비와 노력의 기반 위에서 천천히 다져지는 연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서로의 계획, 방향성, 생활 패턴 등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 다시는 같은 이유로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외의 관계들을 좀 더 단단하게 쌓아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행맨의 등장이에요. 행맨은 희생과 인내, 그리고 새로운 시선을 상징하거든요. 재회는 분명히 가능하지만 서로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다시 잘 이어가기 어렵다는 걸 의미해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한쪽만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흐름이에요. 어쩌면 한쪽은 잠시 감정을 참아야 할 수도 있고 한쪽은 말보다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재회는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워요. 서로를 얼마나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인지, 서로를 다시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차근히 돌아보는 시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함께 잘 넘어선다면 이번엔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둘 다 한번 놓아봤던 인연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쉽게 손 놓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 깊이 있는 연결이 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 관계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감정만 앞세워서는 다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 만약 제2의 흐름이 온다면 단순히 보고 싶었어가 아니라 이번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진짜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미련이나 그리움 그 이상이에요. 이 사람과의 인연은 말 그대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뿌리 같은 끌림이 있어요. 그게 꼭 연애라는 틀에서뿐만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자꾸만 가슴 안에 남아있죠. 4번 컵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공허함을 말해줘요. 눈앞에 다른 가능성이 있거나 새로운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해 있는 마음의 방향성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마음은 깊이 다쳤고 이성이 말하는 이제 그만해라는 조언도 수백 번쯤 되뇌어봤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더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그 중심에는 못 다준 사랑이 있어요. 9번 펜타클은 자립적이고 성숙하고 누군가에게 정성껏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더 잘해주고 싶다는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삶에 지쳐 있거나
감정적으로 어딘가 미성숙해 보였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낮추면서까지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지. 내가 보다듬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끌고 가셨을 수 있어요. 그건 연애라기보다는 어쩌면 모성과 같은 사랑에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여왕제는 이 관계가 단순히 사랑 이상의 의미였음을 알려줘요. 이 사람에게 엄마처럼, 보호자처럼 뭔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감정. 그게 다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상처도 받고, 너무 아프고, 스스로도 이제 지쳤다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여전히 따뜻해지고 지금쯤은 좀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드는 감정. 그건 그냥 지나가는 연인이 아닌 어딘가 내 마음 한켠에 가족처럼 자리 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연이 끝났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그 허전함이 다른 사람으로 쉽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도 어쩌면 여러분의 이런 따뜻함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따뜻함이 고맙기도 했고 때론 무겁기도 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싶었던 여러분. 그거를 받을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이 관계는 어딘가 엇갈려 버렸지만 그 애정의 무게는 결국 가볍지 않았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감정적인 조언과 위로는 무엇일까? 카드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감정적인 조언과 위로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주는 입장이셨죠? 킹 펜타클은 돌봄의 여왕이에요. 자기 자신보다는 늘 상대방의 안위, 감정, 컨디션, 그 삶 전체를 먼저 챙겨주던 분들에게 나타나는 카드죠. 여러분은 관계 안에서 주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주려고 했고, 상대방의 부족함까지 감싸주려고 했고, 때론 내 감정을 미루면서까지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했어요. 그 사랑은 절대 가볍지 않았고, 진심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아프고, 지금도 마음속에선 나는 더 해주고 싶었는데 라는 못다준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주기만 하던 사랑의 패턴에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중심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동안 아끼고 애써왔던 것들, 잠시 뒤로 하고 떠나는 모습, 이게 8번 컵이거든요. 그거는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심이에요. 이건 단절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왔던 감정을 이제는 놓아줄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래, 나도 외롭고 아팠어. 나도 돌봄이 필요했는데 그걸 못 받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자기 고백과 인정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제는 스스로를 돌봐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했었던 수많은 배려와 사랑, 그만큼은 이제 나에게도 써야 돼요. 좋은 음식, 좋은 친구, 좋은 감정. 그 어떤 것도 미룰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타인의 욕망을 채워주느라 내 감정을 무시했던 시간에서 벗어나야 될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카드. 이 모든 시간이, 경험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줘요.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감정의 통과 의례를 지나고 있어요. 이 관계가 여러분을 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과거에 머물렀던 여러분이 이제는 한층 더 명확한 시선으로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고 어떤 나로 살아가고 싶은가를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 질문은 고통에서 시작됐지만 그 대답은 반드시 성장과 회복으로 연결될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면의 탄탄함을 가지게 될 거고 그 힘은 미래에 어떤 사랑이 찾아오든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더 참아야 했었나? 내가 부족했던 걸까? 이런 생각들 이제는 놓아주세요.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잘 참아왔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랑할 차례예요. 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곧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하루는 그냥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그동안 참 애썼어. 이제는 나를 사랑할 시간이야. 여러분의 그런 소중한 시간을 응원할게요.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나는 어떤 감정 상태일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얇은 유리잔 같아요. 겉에서 보면 멀쩡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은 예민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도 예전처럼 무방비하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요. 손운의 동전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투, 시선, 행동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지켜보면서 마치 시험을 치르듯 평가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겉으로는 담담하고 조용해 보여도 속마음은 늘 바쁘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심일까? 겉과 속이 다르진 않을까? 나중에 실망을 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관계의 첫 문장처럼 뭔가 자꾸 거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중함은 절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과거의 누군가 관계에서 깊은 실망이나 불공평함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커요. 처음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억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서 다시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나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또한 예전의 갈등과 다툼이 남긴 그림자도 느껴져요. 아마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더라도 속마음은 그때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의 상처가 마치 안전벨트처럼 여러분을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더 깊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안전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만 머무르면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분명 장점은 있어요. 마음을 쉽게 열지 않기에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해졌고 좋은 인연과 아닌 인연을 초기에 구분하는 힘이 생겼어요. 상대의 진심이 드러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건 관계에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신중함 덕분에 여러분은 한번 인연을 받아들이면 오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방어벽이 두꺼워지면 정말 괜찮은 사람도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돌아설 수 있거든요. 의심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 역시 진심을 보여주기 전에 지칠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더라도 기회를 줄 만한 사람에게는 작은 틈을 허락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틈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나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그 신호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은 이미 상처 속에서 단단해졌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보는 힘이라는 귀한 선물을 얻었어요. 이제 그 힘을 상처를 막는 데만 쓰지 말고 따뜻한 인연을 맞이하는 문을 열어주는 데도 사용해 보세요. 네, 그럼 두 번째. 현 시점. 우리 인연은 어떤 흐름일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현 시점. 우리 인연의 흐름은 마치 두 사람이 같은 강위에 있지만 서로 다른 배를 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해요. 여러분은 강 건너편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며 언젠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서두르지 않고 물살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물살이 거칠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부딪히고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알기에 천천히 확실하게 방향을 맞추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주었던 따뜻한 순간들이 남아 있어요. 힘들었던 날에 전화 한 통으로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 평범하게 걸으면서 나눴던 사소한 농담, 함께 웃으며 먹었던 음식, 그런 맛있었던 것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놓기보다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반면 상대방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 혼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마치 좁은 방 안에서 창문은 열려 있지만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떠올리면 좋은 추억도 많지만 그때 느꼈던 갈등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함께 떠올라서 쉽게 내딛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다시 다가갔다가 또 같은 문제를 부딪히면 어떡하지? 지금 내 상황에서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은 한쪽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그 손을 잡고 싶어 하면서도 문턱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죠. 마치 서로가 같은 영화의 다른 장면에 있는 것처럼 마음은 여전히 연결이 되어 있지만 타이밍과 상황이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며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풀어가고 있을 때 상대방은 다시 만나고 싶어도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진전되기 어렵고 반대로 서로의 속도와 시기가 맞아지는 순간에는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결국 이 인연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둘 다 마음 한구석에 아직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마치 겨울이 지난 뒤 기다리는 시기처럼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준비를 마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준비가 끝나고 날씨가 풀리면 같은 강의에서 다른 배를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서서히 방향을 맞추며 한 배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때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항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세 번째. 그 사람이 나를 떠난 진짜 이유.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카드 볼게요. 처음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는 순조로웠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사소한 농담에도 같이 웃을 만큼 기운이 잘 맞았죠. 마치 이 사람이라면 오래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서로에게 기대와 애정이 컸기 때문에 작은 다툼도 금방 풀리고 그래 다음에도 잘할 수 있지 하면서 다시 좋은 분위기로 돌아가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쳤어요. 상대방이 바빠지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뜸해지거나 만남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처음처럼 대화가 술술 풀리지 않고 약속이 미뤄지거나 대화가 짧아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왜 예전 같지가 않지? 라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은 그 서운함을 지적받을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라는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 갈등 패턴이 생겼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나랑 얘기하기 싫어? 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잖아. 좀만 이해를 해줘.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그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키웠을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상대방은 내 입장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쌓였을 거고요. 그런 결과 같은 주제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다툼이 점점 감정적으로 깊은 상처로 변했고, 마치 비 오는 날 한두 방울의 빗물이 창문을 적시다가 어느 순간 물길이 생겨서 계속 흐르는 것처럼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예전의 서운함이 떠올랐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과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결국 한번 크게 다퉜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았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아마도 우리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 결국 서로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크게 데인 경험이 관계를 지속하는 데는 큰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결국 그가 떠난 이유는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쉬웠지만 반대로 그만큼 상처가 깊었고 이걸 반복하면서 버틸 수 있었을까? 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앞섰던 거죠. 이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속도와 필요로 하는 안정감이 달라서 생긴 균열에 가까워요. 만약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면 이 반복된 갈등 패턴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소통의 방식과 회복 속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같은 이유로 상처를 주고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그 사람이 현재 근황은 어떨까?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그 사람의 근황을 보면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지내는 듯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죠.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 지내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나 해야 할 역할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금전적인 거나 직장 내 입지 같은 현실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달라요. 외적으로는 완성된 그림처럼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허전함이 남아 있어요. 마치 인생의 한 챕터는 닫았지만 다음 장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자신만의 정리와 회복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있느냐를 보자면 겉으로는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이나 새롭게 알게 된 인연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은 잘 안 보여요. 있더라도 아주 가벼운 만남이거나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과거의 미련이나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새로운 관계에 온전히 몰입하기 어려운 상태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여러분과의 추억이 불현듯 떠올라 비교를 하게 된다거나 마음이 금방 식어버려서 관계를 오래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새로 산 옷을 입었는데 내 몸에 딱 맞는 예전의 옷이 계속 생각나는 것과 비슷한 심리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이 사람이 스스로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한 결심을 했다는 점이에요. 되게 과거의 감정이든 특정한 관계든 스스로 붙잡아 두던 미련이든 간에 조금씩 거리를 두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그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겉으로는 잘 지낸 듯이 보이겠지만 내면에는 아직 과거를 완전히 놓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진지한 만남보다는 혼자만의 시간 혹은 가벼운 관계 속에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여요.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후회를 할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은 꽤 복합적이에요. 먼저 여러분을 안정감 있는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함께 했던 시간 동안 보여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가 상대방의 생각에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마치 흔들림 없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여러분을 떠올리면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러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거죠. 특히 9번 펜타클의 흐름에 보여주는 건 여러분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점이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나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별 후에는 더 강하게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후회라기보다는 그 안정적인 세계에서 내가 차지했던 자리가 좀 작았구나 라는 생각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6번 수도의 흐름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편애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리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한 방향이죠. 마치 바다 위에서 편안했던 항구를 떠나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배를 모는 것처럼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싶지만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현실적인 결정을 한 모습이에요.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이해를 했더라면, 조금만 더 표현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후회가 지금 당장 발걸음을 돌려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할 정도의 그런 후회는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 깊이에서는 여전히 좋았던 추억이 많지만 그걸 붙잡기보다는 그 시절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나아가야 한다라는 쪽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결국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존중과 그리움, 그리고 현실적인 거리두기가 묘하게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잊었다기보다는 좋았던 추억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회는 있지만 그 후회에 오래 머물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여섯 번째, 그에게 앞으로 연락 올 가능성이 있을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연락이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 시점은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은 5번 펜타클이 보여주듯 여전히 결핍감과 외로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속마음이 공허하고 관계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그리운 상태죠. 이런 감정이 쌓이다 보면 결국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특히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밤 혹은 특별한 날이 다가올 때 그 마음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나온 손해의 컵 흐름은 이 연락이 아주 무겁고 진지한 대로 시작되기보다는 가벼운 안부나 추억을 꺼내는 형태일 가능성을 말해줘요. 예를 들어서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런 짧고 부드러운 톤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속마음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그저 편하게 대화를 시도하려는 접근이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절제 카드가 나타나는 거는 이 연락이 조급하게 오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의 균형을 찾으면서 서서히 다가올 거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연락 자체는 올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급하게 마음을 터놓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온도를 맞춰가면서 관계를 다시 살펴보려는 흐름이에요. 아마도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외로움이 깊어질 때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시점이 당장 가까운 미래일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일지는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보다 구체적인 시기는 개인 상담에서 카드름과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를 함께 봐야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 인연이 앞으로도 이어질까? 아니면 완전히 끝난 걸까? 카드 볼게요. 우리 인연은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려워요. 둘 사이에는 이미 깊이 뿌리내린 안정감과 유대감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서로가 남아있거든요. 함께했던 시간 동안 쌓은 신뢰와 익숙함,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통했던 편안함이 아직도 관계의 바탕으로 깔려있는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히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게 크게 작용하는 인연이에요.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인생의 흐름이 한번 바뀌면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다시 엮일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연히 같은 자리에 가게 된다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듣고 연락이 닿는 식이 될 수 있죠. 아니면 특별한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이 나서 용기 내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남긴 감정은 그냥 좋았던 기억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었던 안전한 사람이었어요. 힘든 날 여러분이 건넨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고,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쉽게 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서 다른 인연을 만나도 자꾸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 따로 있어 보여요. 그 사람도 여러분도 아직 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가 있거든요. 서로를 여전히 생각하더라도 지금 만나면 예전에 겪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못 보고 그걸로 서운함이 쌓였다면 그 부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만나면 또 부딪히게 되겠죠.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연의 재밌는 점은 한 번 완전히 멀어졌다가도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서로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마음의 온도를 맞출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이전의 미숙함 대신 이해와 배려가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부딪힘이 많았다면 다시 만날 때는 각자의 삶이 더 단단해져서 갈등을 유연하게 다루는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각자의 성장과 치유가 먼저지만 운명의 흐름이 한 번 크게 돌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때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 한층 성장된 새로운 우리로 만나서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재회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카드 볼게요. 재회를 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4번 펜타클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서로의 마음을 꼭 움켜쥐고 쉽게 내어주지 못하는 시기이지만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 그동안 지켜왔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놓게 될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확 열리는 건 아니고 마치 꽁꽁 언 땅이 봄바람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가까워지는 흐름이에요. 재해 과정에서 스타카드의 기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나 불신, 그리고 예전에 다툼을 주었던 상처들이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눈에는 여러분은 여전히 특별하고 마음 한켠에서 늘 빛나고 있던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마주했을 때 역시 이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건 단순한 추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여러분과의 감정이 훨씬 진하고 깊기 때문이에요. 다만 처음 제의 시점에서는 서로가 약간은 경계심을 갖고 이번에는 예전처럼 상처를 받으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천천히 쌓아가려고 할 거예요. 이 시기에는 급하게 모든 걸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알아가고 한 번 더 믿음을 쌓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사람도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진 않을 거고 여러분 역시도 그때보다 훨씬 신중해진 상태일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둘 사이의 감정이 예전처럼 뜨겁게 타오르기보다는 서로에게 10번 컵이 주는 가족 같은 안정감 같은 형태로 잡게 될 거예요. 이 카드는 단순한 재해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자 평생의 동망자가 되는 미래를 암시하거든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서로 맞춰 나가자라든지 이제는 서로의 생활을 더 공유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이 더해져서 훨씬 단단해질 거예요. 예전에는 작은 오해나 서운함에도 크게 흔들렸다면 재회 이후에는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훨씬 더 성숙해질 거예요. 서로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바로 대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풀려고 노력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죠. 물론 재해가 현실이 되려면 그 전까지 각자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생긴 상처를 그대로 안고 만나면 다시 같은 이유로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의 모습이 아름다우려면 그 전까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이 그 사람과 재회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때 비로소 명확하게 느껴질 거고 그 감정이 이번에는 오래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드 한번 볼게요.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건 사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끌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마음이 움직였을 거예요. 처음 대화를 나눌 때,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혹은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에너지가 살아나는 듯한 감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흔하게 오는 감정이 아니죠. 마치 오래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다시 꺼내든 추억의 장면처럼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에이스 완즈가 보여주는 건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강렬한 시작을 경험하는 건 드물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졌을 때도 그 첫 순간의 불꽃이 마음속 깊게 남아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강렬함과 설렘을 다시 느끼기 어려웠을 거고요. 여사제의 에너지는 이 관계가 단순한 현재 인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연결의 가능성을 말해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생에서 이미 서로 알고 있었고, 그때 다 풀지 못했던 이야기야, 감정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있었을 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의 상태가 직감적으로 느껴지고 예상치 못하게 생각이 겹치거나 같은 꿈을 꾸는 듯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6번 컵은 그리움과 따뜻한 추억을 상징해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아련하고 따뜻했기 때문이에요. 둘만 알던 농담, 함께 걷던 길, 말없이도 편안했던 그 공간, 그런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어서 다른 누군가와 비교도 되지 않고 대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가장 나다운 나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선 신경 쓰이던 말투도 표정도 이 사람 앞에서는 그냥 흘려나왔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경험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잃고 나서야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감정적인 조언과 위로는 무엇일까? 카드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일이에요. 4번 컵의 기운은 이미 마음이 지치고 무뎌져서 좋은 것이 와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상태를 보여줘요. 누군가가 다가와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고 그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정이 회복될 시간, 상처를 봉합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신호거든요. 하지만 기사의 커브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말해줘요. 아직도 가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지고, 만약 다시 마주한다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이성적으로만 차갑게 식은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이라는 감정이 깊고 순수하다는 증거예요. 다만 지금은 그 마음이 현실과 부딪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조용히 잠들어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여기에 왕의 칼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기준과 판단이에요. 마음이 약해질 때는 예전에 따뜻했던 장면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 속에 있었던 어려움과 상처도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차갑게 잘라내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냉정한 시선으로 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힘을 키우라는 그런 기회인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 마음은 단순히 잊어야지 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좋았던 기억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사람과의 연결이 깊을수록 정리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조급히 잊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못 잊고 못난 것 같은 내 자신을 스스로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고 있어요. 상처를 안고도 버텼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기준과 지혜를 조금씩 쌓아오고 있어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나는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돌아오던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이 다시 사랑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그저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고 따뜻한 차를 한잔하면서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 모든 시간이 나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마쳤고요.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나는 어떤 감정 상태일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마치 힘들고 긴 여정을 끝내고 새로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면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을 넘기려는 시기예요. 최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그와의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 혹은 후회되는 선택들이 다시 재생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추억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에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감정과 기억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변화의 시기는 항상 불안과 설렘이 함께 오죠. 마치 안개 낀 새벽길을 걷는 것처럼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공존하죠. 특히 요즘은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나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예전 같으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움직였을 텐데 지금은 훨씬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예전에 겪었던 상처나 실망이 여러분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덕분에 이제는 단순히 끌림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는 새롭게 충전되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에너지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에너지가 잠시 안으로 숨어 있는 시기예요. 그건 기운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나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이런 에너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회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시간이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사람은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기인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든든한 버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다만 지금은 운의 흐름이 바뀌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왠지 무기력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나쁜 흐름이 아니라 좋은 변화를 위한 정렬 과정이에요. 마치 가구를 새로 배치하기 전에 먼저 방을 비우고 청소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 시기를 잘 보내는 방법은 조급해하지 않고 나를 돌보는 거예요. 무리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쉬면서 앞으로 올 좋은 흐름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 곧 여러분 앞에는 지금의 답답함과는 전혀 다른 밝고 안정된 길이 열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오늘의 이 시간을 힘들었지만 꼭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현 시점. 우리 인연은 어떤 흐름일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과 그 사람의 인연은 마치 잘 포장된 선물 상자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의 내용물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참 많은 걸 참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이 조금 늦어지거나 연락이 뜸해졌을 때,
왜 나한테 이렇게 무심하지? 날 좋아하긴 하는 건가? 라고 속으로 서운해했지만 굳이 그 순간의 감정을 터트리며 표현하기보다는 웃으면서 괜찮아 하고 넘겼을 거예요. 서로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내가 더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혹은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힘든 와중에도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건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노력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써도 상대방은 그걸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으로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 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점점 깊어졌고 결국 참다 참다 감정이 터지는 날이 오게 된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별하게 되었던 시기에는 원래 성격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압박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감정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기울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운함을 표현하면 나도 노력하고 있어. 너나 좀 이렇게 해봐. 라며 바로 해결책만 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원했던 반응이 아니었죠. 여러분은 이해와 공감을 원했는데 상대방은 방어적이고 해결책만 내놓았으니까요. 이렇게 감정선이 자꾸 어긋나다 보니 결국 관계에는 큰 균열이 생겼고 이별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상대방은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결정이 끝까지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때 내가 너무 냉정했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묻어둔 채로 살지만 어느 순간 훅폭풍처럼 그리움이 밀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그 사람의 인연은 지금 멈춘 듯 보이지만 마치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영상 같아요.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질 여지가 남아 있어요. 다만 그때는 예전처럼 한쪽만 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진짜 속마음을 꺼내놓고 서로의 방식과 속도를 맞춰 나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흐름은 끝이라기보다는 아직 결말이 쓰여지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은 잠깐 페이지를 덮었지만 언젠가 다시 펼쳤을 때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대화에 달려 있어요. 네, 그럼 세 번째. 그 사람이 나를 떠난 진짜 이유.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카드 볼게요. 여러분과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땐 분위기가 참 밝고 따뜻했을 거예요. 마치 해가 비치는 날씨 속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서로를 보며 웃고 대화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시기였죠. 그 사람의 순수하고 여린 면모는 분명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작은 일에도 반짝이는 눈빛을 보이고 때로는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여러분을 웃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순수함 뒤에 숨겨진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이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다정하다가도 다음 날은 사소한 이유로 갑자기 차가워진다거나 아무 말 없이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거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할까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감정이 부딪히는 상황이 늘어나죠. 한 번은 여러분이 서운함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거예요. 너 요즘 너무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나도 힘든데 왜 이해해주지 않아 라는 반응을 보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원활한 대화를 원했는데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원하는 반응이 엇갈리면서도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다툼마저도 감정 소모가 된 큰 전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툼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아, 안 맞는 사이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랑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죠. 그러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게 됐을 거예요. 마치 스위치 내리듯이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려는 결정이 내려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정이 꼭 사랑이 식어서만이 내려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감정은 남아 있었지만 계속되는 부딪힘과 오해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둔 거예요. 결국 이별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쌓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생긴 결과였어요. 처음에는 사소했던 차이가 점점 커지고 그 차이가 서로의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더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거죠. 하지만 이게 완전히 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여러분과 나눴던 따뜻한 순간들과 순수하게 웃었던 기억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금은 그런 좋은 추억보다 다툼의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일 뿐이죠. 네 번째, 그 사람이 현재 근황은 어떨까?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의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차분하고 마치 이별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일상에 집중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 SNS에 올리는 평범한 사진들, 이런 것들로 겉모습이 채워지고 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여러분과의 기억이 짙게 남아져 있고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마음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별 직후에는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이제 진짜 끝이야 라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일이나 취미, 새로운 계획에 몰두하면서 생각을 밀어내려 애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한 순간마다 여러분의 웃는 얼굴, 함께 나눴던 대화, 그때의 온기가 불쑥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는 밤이나 익숙한 장소를 지나갈 때 그 감정은 더 올라왔을 거고요. 그렇게 잊으려는 마음과 그리움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연락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간간히 올라와요. 혹시 지금쯤은 받아줄까? 그때의 오해를 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건 그 사람 특유의 회피적인 상황 때문이에요. 마음을 직접 드러내는 게 서툴고 거절이나 상처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본능이 강해서 차라리 혼자 속으로 삼키고 시간을 보내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치 운둔자처럼 조용히 자기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겉으로는 활발하게 지내는 듯 보여도 그건 진심으로 몰입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외로움을 잠시 잊기 위한 행동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새롭게 다가오더라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과 비교하게 되거나 예전의 기억과 겹쳐 보이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커요. 결국 이 사람은 아직 완전히 여러분을 놓지 못한 상태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과 한 번쯤은 다시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미련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정확한 계획보다는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고요한 호소처럼 보이지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후회를 할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강한 자존심이에요. 이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도 자신의 주관이 뚜렷했고 감정이 상해도 먼저 사과를 한다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어려워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별 당시에도 진심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끝까지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틀린 건 아니야 라는 태도로 감정을 내보이지 않고 냉정하게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면적인 강함 뒤에는 진짜 속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별 직후에는 감정의 여운보다는 자존심이 앞서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과 후회가 점점 커진 거죠. 특히 혼자 있을 때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역할이 보여주는 깊은 후회의 무게예요.
겉으로는 잘 지내는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후회와 자책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즐겁고 편안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마치 3번 컵의 에너지처럼 친구처럼 웃고 대화하던 순간들, 사소한 장난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잠깐 만나서 커피를 마시던 소소한 시간들, 주말마다 함께 갔던 단골 카페나 식당, 아무 계획 없이도 함께하며 웃었던 그 하루하루가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주 따뜻한 빛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여전히 자존심과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가갔다가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진 것 같잖아.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을 가만히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는 하지만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 곱씹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지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면서 속으로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많이 돌아보고 있어요.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내가 용기를 내면 받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후회와 그리움이 이미 마음 한켠에 깊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여섯 번째, 그에게 앞으로 연락 올 가능성이 있을까? 카드 보도록 해볼게요. 앞으로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을 보면 겉으로는 나 혼자서도 괜찮아 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마치 9번 컵이 보여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처럼 스스로를 잘 챙기고 일상도 나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죠.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이고 그 안에는 문득문득 여러분을 떠올리며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흐름이 있어요. 특히 기사의 컵이 보여주는 건 갑작스럽게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 함께 듣던 노래가 우연히 들렸을 때, 같이 갔던 장소를 지나갈 때, 혹은 혼자 집에 있다가 문득 허전함이 찾아올 때, 그때 마음이 훅 무너지고 그냥 한번 안부라도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핸드폰을 집어드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의 감정이 올라왔다가도 금방 이성을 작동시키는 타입이에요. 지금 연락하면 내가 너무 미련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혹시 상대방이 이미 나를 잊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아서 결국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9번 펜타클이 보여주는 건 안정감 속에서도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계속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해요. 다만 그 시기는 이 사람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구림이 커지는 순간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이 특별한 날, 술 한잔하고 치기가 올라왔을 때, 아니면 비 오는 날이나 음악을 듣다가 분위기가 예전 추억을 불러일으킬 때, 이럴 때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기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서로 에너지의 흐름을 맞춰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 상담에서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인연이 앞으로도 이어질까? 아니면 완전히 끝난 걸까? 카드 볼게요. 여러분과의 인연이 앞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히 끝난지를 보면 이 사람은 이별 이후에도 마음 한켠에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9번 나무의 기운처럼 이미 여러 번 상처를 받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관계를 완전히 버리기에는 아쉽다라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지내다가도 불현듯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지고 카톡 프사를 슬쩍 본다거나 SNS를 확인하는 행동도 반복하고 있죠.
마치 직접 다가가지 못하면서도 멀리서 안부를 확인하면서 혹시 잘 지내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전차 카드처럼 어느 순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에는 내가 움직여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 계기는 일상에서 사소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함께 갔던 가게를 본다거나 여러분과 나눴던 대화가 불현듯이 떠오를 때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 비교되는 부분들이 여러분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돌진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타이밍을 재는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달려오지 않더라도 언제 어떻게 연락할까? 어떤 명분을 만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월드의 기운은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줘요. 월드는 어떤 사이클의 완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즉, 이 관계가 끝이라는 형태로 멈출 수는 있지만 서로가 한 차례 성장을 한 뒤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전혀 다른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사사와 말다툼이 오래 가거나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다면 다시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과 성숙한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연은 같이 성장을 해야 이어지는 관계라고 보는 게 맞아요. 누구 한쪽만 달라져서는 다시 만나더라도 같은 문제를 부딪힐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 여러분을 완전히 놓지 못한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곧바로 재해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연락이 오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다만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 성장을 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져요. 네, 우리가 재회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카드 볼게요. 우리가 재회를 하게 된다면 그 분위기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별을 걷기 전에는 서로의 마음이 너무 빨리 끌려서 감정이 먼저 달려가 버린 관계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더 깊어지고 성장한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순수한 애정이 있어요. 마치 손안의 컵이 보여주는 조금 서툴지만 진심 어린 호의처럼 재회의 첫 순간은 어색함 속에서도 눈빛이 부드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 마주 앉아 있는데 상대방이 괜히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여러분을 한번 힐끗 보고 그 순간 둘 다 웃음이 터지는 거죠. 그 웃음 속에는 그동안 잘 지냈어? 라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7번 칼의 에너지를 보면 그 만남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전의 상처와 갈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속으로는 이번에는 다를까? 다시 같은 문제로 힘들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스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루 종일 함께 보내는 제일하기보다는 짧은 식사나 커피 한 잔처럼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혹은 단둘이 만나기보다는 친한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거리를 좁히는 방식일 수도 있죠. 그리고 킹펜타클이 보여주는 건 이번 재회는 단순한 감정 폭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과는 달리 서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다시 만나는 흐름이 강해요. 상대방이 예전에는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경제적이나 생활이 불안정했다면 이번에는 직업이나 생활이 훨씬 안정돼서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여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역시 예전보다는 자기 생활이 단단해지고 상대방에게만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모습으로 재회를 할 수가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재회는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감이 커지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보던 사이가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나고 서로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스며드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예전엔 사소한 말 한마디로 크게 부딪혔던 부분이 이번에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돼요. 결국 이번 재회는 예전과는 달리
감정과 현실을 모두 챙기면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과거를 완전히 잊기보다 그 경험을 밑거름을 삼아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재회는 단순히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성숙하게 함께하는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드 한번 볼게요.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도 이 사람만큼 내 깊은 마음을 건드린 경우도 드물었을 거예요. 시작은 참 단순했어요. 계산이나 전략 없이 그냥 끌렸죠.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묘하게 편했고, 말을 길어지지 않아도 서로 따뜻했어요. 딱 그 느낌. 순진한 용기가 앞섰던 그런 시작. 말하자면 바보 카드의 기운과 같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즉흥성, 별 이유 없는 미소. 그때의 난 자꾸만 덜 경계를 하게 됐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금방 뜨거워졌어요. 평소에 나 같으면 안 했던 행동들을 그와 함께라면 호기심과 설렘으로 해보자라는 추진력이 자꾸 솟아났거든요. 그 사람 옆에만 서면 생각보다 더 용감한 내가 튀어나왔고요. 이 사람과 헤어진 이후 문제가 되는 건 특히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불을 끄고 누우면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해요. 둘이 함께 듣던 노래, 그와 찍은 사진들, 배달앱 찜 목록에 남아있는 그런 가게들. 그때마다 지금이라도 연락하면 어떨까? 받아줄까? 그럼 또 아프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죠. 이게 9번 칼 같은 밤이에요. 이성은 그만 쉬라고 하는데 감정은 스스로 자꾸 깨워요.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도 이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은 유독 특별했을 거예요. 서로를 잘 알기도 전에 그저 이 사람 너무 좋다. 직감 하나로 뛰어든 관계였죠. 그때는 모든 게 가볍고 순수했어요. 아무 계획 없이 기차표를 끊고 떠난 여행처럼 그 모든 순간이 모험 같았고 나를 설레게 만들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도전적인 모습, 활발한 에너지, 호기심이 솟아났을 거예요. 평소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별 고민 없이 해보고 그 과정에서 웃고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혀 관심 없던 스포츠 경기를 이 사람 때문에 보게 됐다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루를 보내면서도 오히려 즐겁게 느껴졌던 기억들. 이게 바로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에너지였어요. 이게 지금은 양날의 검이 되었다는 거예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그때의 대화, 웃음, 눈빛이 불쑥 떠올라요. 그러면서도 이젠 그 순간이 다시 올지는 모른다.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 불안이 마음 한구석을 꽉 쥐고 있어서 놓아야 된다는 이성과 여전히 잡고 싶은 감정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건 단순히 사랑했으니까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나는 용감했고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그때 느끼는 설렘과 행복을 또 느끼고 싶은 마음이 이 인연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건 그 사람과 그때의 나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한 연애 이상의 의미가 남아있고, 그게 여러분이 아직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감정적인 조언과 위로는 무엇일까? 카드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엔 여전히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잊으려고 해도, 이거 내려고 해도, 불쑥 떠오르는 생각들과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죠. 어쩌면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끝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아직 마음 한구석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걸요. 5번 안즈는 그 싸움이 외부보다 내부에서 더 치열하다는 걸 말해요. 상대와의 갈등보다 나 자신과의 갈등이 훨씬 힘든 시기예요. 이성은 정리하라고 하고 감정은 아직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어떤 노래 한 소절이나 그가 내게 해준 애정 표현이 생각이 나면서 목소리와 손길이 그리워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기도 해요. 8번 컵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물러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포기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은 숨쉴 수 있도록 거리를 둬보려는 거죠.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물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멀리서 봐야 전체 그림이 선명해지듯이 지금 상황도 그렇게 한 발 물러나야 진짜 본질을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데빌이 함께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아직도 이 관계에 묶여있는 집착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집착이 사랑일 수도 있고 미련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삶에 주었던 안정감이나 설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집착을 끊어버려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끈을 내가 붙잡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그 힘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언제든 내가 놓을 수 있는 선택지가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세우는 거예요. 이 관계를 다시 붙잡고 싶던 놓고 싶던 그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스스로 말해줬으면 해요. 나는 지금 흔들려도 괜찮아. 아직 사랑해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먼저 바로 서야 그 사랑도 지킬 수 있어. 혹시라도 이 사람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면 그땐 이전보다 더 단단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힘든 시간들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점점 더 깊고 넓어진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다시 만나더라도 내가 얼마나 성장했고 좋은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의 경험들이 힘들지라도 분명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네, 이제 3번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딩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